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6년 전부터 횡성군 안흥면과 평창군 박림면을 잇는 국도 42호선 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 바로 앞 주택에서는 비만 오면 집이 침수되는 피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배수로가 막힌 걸로 보이는데 발주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해결책을 검토 중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 안흥면 안흥리에서 평창 박림면 운교리까지 이어지는 국도 42호선 개선 공사. 공사 현장인 도로 바로 앞 지은 지 30년 된 2층 주택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장영구 씨 가족은 집 앞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반지하 창고와 마당에 물이 들어차 보관 중인 농기계와 수확물들이 다 젖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작년에 고추까지 따다 놓은 거 고추 200박스 이상을 다 갖다 버리고 쓰는 농기구들이나 뭐 이런 걸 다 넣어놓거든요. 창고니까. 창고 겸 뭐 이거니까. 근데 다 망가졌어요, 다. 수십 년 동안 배수 등으로 사용하던 기존 오수관로를 건설사가 새 도로의 배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쇄해 이런 침수 사태가 반복된다는 건데 해당 건설사는 물론 공사 주체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장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끝이에요. 지금 와가지고는 물이 차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는 공사에 뭐 관련이 없다. 그럼 우리 집은 저기 그리고 나가는 물 나가는 데도 폐쇄시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여기 살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발주처인 원주국토청은 1차 현장 조사 결과 장 씨 말대로 기존 오수관로가 막히면서 일부 주택 침수가 발생하는 걸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태 원인과 해결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언제쯤 조치가 완료되는지 물었지만 역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해당 공사에는 1,0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주민 피해 예방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고원도시 태백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몇 년 전 시설 개선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국가대표 고시대 훈련장인 태백 선수촌입니다. 태능과 진천 선수촌의 보조 훈련장인데 시설이 오래되고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업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후에야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서 상황은 좀 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960억 원을 들여 현재 부지의 180여 명 수용 규모의 다목적 시설로 바꾸는 게 목표였습니다. 태백시도 당시 대한체육회의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로 예상했던 사업 착공은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며 사업 추진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짤막한 입장만 공개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을 훨씬 넘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까지 좀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국가대표 선수촌의 활용도가 좀 더 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부의 예타를 안 하려고 480억 선에서 맞추려고 합니다. 태백시는 태백 선수촌을 확충해 고원 스포츠 도시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사업 추진이 답답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법 개정 이후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경 기동정이 홀로 조업 중인 어선으로 향합니다. 선생님, 조끼 입으셨는가요? 선장이 허리에 찬 구명조끼를 보여주자
출항할 때마다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출항하실 때마다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조업하시고요. 또 다른 어선에 접근한 해양경찰관은 이번에는 직접 배에 올라타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좀 개정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무조건 착용하셔야 되거든요. 예, 시대 일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구명조끼는 승선원이 2명 이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반드시 착용해야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승선원 인원이나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노출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해경이 2시간 동안 어선 67척을 점검한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태료 부담에 현장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구명조끼를 무조건 입어야 됩니다. 안 입으면은 벌금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해경들이 와서 구명조끼 다 검사 자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해경이 이처럼 강력 단속에 나선 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 울산, 경남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로 숨진 110명 가운데 88%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LPG 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 어선 승선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시에는 생존율이 높아지고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한 저희 해양경찰의 구조 대응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제12회 강원도의회 원구성을 놓고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의석의 약 44%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7석 중 3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도정 감시와 견제를 위해 상임위원장 7석 중 최소 5석을 야당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늘 열리는 제12회 강원도의회 첫 본회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32년 만인 올해 다시 가동에 들어간 영월 상동 광산이 채굴된 텅스텐 원석을 통한 본격적인 상업 생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산 운영업체 알몬티 대한중석은 올 1, 2분기 동안 광산에서 텅스텐 원석 14만 톤가량을 채굴하고 보다 상업 가치가 높은 정제 광석으로 다듬는 공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올해 채굴한 14만 톤의 텅스텐 원석 가치는 하나로 1,057억 원이라며 하반기부터 순도가 높은 원석 채굴에 나섭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반도체 수요 등으로 32년 만에 가동된 영월 상동 광산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6년 특성화 지방대학 글로컬 대학 성과평가에서 강원대가 B등급, 한림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대는 당초 배정된 지원금 430억 원이 그대로 지원되고 한림대는 20% 감액된 187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강원대는 성과 확산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림대는 핵심 성과 지표 달성과 성과 창출의 지속 가능성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혁신 모델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선 2023년 강원대와 한림대가 선정됐습니다.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문학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2026년 박경리 전국 청소년 100일장이 진행됩니다.
전국의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이며 자유 주제로 시와 산문 가운데 한 부문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예선이 진행됩니다. 예선 심사를 거쳐 선발된 참가자는 오늘 10월 17일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강원FC가 월드컵 휴식기 이후 열린 첫 경기에서 전북 현대를 꺾고 K리그 1 3위에 올랐습니다. 강원FC는 그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전반 24분 터진 송준석의 프리킥 선제골과 후반 이유연의 결승골로 전북을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번 경기 직후 강원은 리그 2위까지 올랐지만 어제 저녁 광주의 승리를 거둔 울산 HDFC에 2위 자리를 내주며 하루 만에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한편 강원은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를 거두는 등의 상승세 속에 오는 12일 리그 선두 FC 서울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